다모임 수능생활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간 계획표 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획표 짜는 게 힘든 친구들 또는 균형 있게 공부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고민인 친구들은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선생님은 예전부터 주간 계획표 짜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플래너 쓰게 되면 매일매일의 계획표를 짜게 되죠. 그래서 나는 오늘은 몇 과목을 공부할 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고 빼곡하게 할 일들을 일자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뭔가를 좀 계획해 놨는데 그걸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생기죠. 특히 플래너를 처음 쓸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계획표를 짜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어차피 다 지키지도 못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며칠 쓰다가 플래너를 안 쓰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뭔가 계획표를 짜다 보니까 나는 계속 국어, 수학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탐구 공부는 언제 할 거고, 또 영어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놀 때 또 마음이 편하지도 않죠. 계획표상에 우리가 노는 시간을 계획하는 일들은 또 별로 없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플래너를 쓰면서 이게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뭔가 뒤엉키는 그런 기분이 들다 보니까 또 쓰지 않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주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일단 우리가 학교 시간이나 학원 시간에 정해져 있는 그 수업 시간, 그 이외의 시간은 내가 계획을 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를 일단 세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시간을 내가 생각하는 과목의 비중에 맞게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중에 휴식 시간까지 계획을 세우고요. 자, 이것이 매 주차별로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 큰 그림, big picture 그리게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톱니바퀴처럼 내 생활이 정말 잘 굴러가는구나. 이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위클리 플래너의 양식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선생님이 예상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일단 지금 몇 월 며칠인지 적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2022년 3월 달에 4주차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적어봤고요. 여기 지금 꿈을 향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통은 D-Day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D-Day라고 하면 너무 심리적인 압박이 세. 막 숨이 좀 막힐 것 같고. 자, 그래서 꿈을 향해서 몇 개월 정도 남았는지 날짜보다는 조금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우리 그런 의미로 8개월 전, 수능 8개월 전이죠.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의 다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들 플래너에 보면 이번 주에는 어떤 목표를 꼭 지켜야겠다. 그런 문구 같은 거 쓰더라고요. 좋죠. 수능 준비 멋지고 폼나게 하자. 자, 그리고 주간 목표 100% 달성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습 목표 시간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선생님은 지금 57시간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 57시간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래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은 뭐냐면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표시를 해놓은 시간들이죠.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아마 학교 수업을 들을 거고요. 또 이제 재수생활 하는 친구들은 재수학원에서 또 수업을 들을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네모를 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제외하고 선생님이 시간을 카운트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자습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한 6, 7시 정도부터 10시까지의 시간이 주중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스케줄하고 좀 비슷하게 짜봤죠. 점심시간 12시까지 공부하시고, 자, 그리고 낮 시간 공부를 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저녁 시간 공부를 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시간은
8 to 10 이렇게 시간을 짠 거죠.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의 시간을 짜본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시간을 다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이 시간만큼만 공부하면 자습 시간이 되게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단과를 들을 수도 있고요. 인강을 듣기도 하고요. 그러면 뭔가 하루 종일 누군가의 수업만 듣게 되는 거지 내 걸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뭔가 여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12시부터 한 1시 사이, 한두 시 정도의 사이로 지금 잡아본 거고. 자, 그리고 아침에도 보통 8시부터 스케줄을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7시부터 자기만의 아침 자습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픽스가 아니고요. 누군가는 점심시간에 공부를 하겠다, 저녁시간에 공부하겠다, 뭐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예시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습 가능 시간을 다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쳤던 그 8 to 10의 스케줄로 봤을 때는 주중에 이제 20시간, 주말에 24시간 정도의 자율시간이 나와서 44시간 정도의 시간이 나와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밤에 집에 돌아가서 뭐 11시부터 뭐 한두 시까지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아침에 나만의 자습 시간, 요거까지 계산을 하면 21시간을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시간이 더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맥스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65시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65시간을 다 공부만 해라 라고 하는 거는 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휴식 시간을 이 65시간 중간에 8시간 정도를 확보해보자. 이렇게 예시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월요일 밤엔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월요일 밤 공부는 1시간만 하자. 자, 그리고 뭔가 화요일 날은 자습을 하다가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됐는데 하면서 뭔가 또 이렇게 멍을 때릴 시간이라던가 뭔가 계획을 다시 잡는 시간이라던가 그런 시간 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1시간 잡아봤고, 자, 주말로 이제 갔을 때 토요일 아침엔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더 잠을 잘 수 있는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1시간 더 자는 게 뭐냐, 나는 막 3시간, 4시간 더 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린 수험생이니까 어쨌거나 1시간 정도를 할애해봤고, 이제 토요일날 밤에는 집에 돌아가서 밤 공부 쉬어보자 요런 의미. 자, 그리고 이제 일요일은 토요일날 조금 공부량을 줄였으니까 아침부터 달려주고, 대신 선생님이 이렇게 낮 시간 2시간을 좀 비워놨어요. 뭔가 머리를 자르러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방 청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에 생활적인 일을 처리하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할애를 해놓은 거고, 일요일 밤엔 좀 1시간 일찍 자자. 왜냐면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여지의 시간을 선생님이 비워놨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렇게 57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온 거예요. 자, 이제 57시간을 선생님이 과목에 맞게 나눴습니다. 자, 국어 14시간 잡았죠. 자, 수학은 조금 더 많이 잡았어요. 16시간을 잡았고요. 영어는 7시간 잡았습니다. 탐구는 탐구 한 과목이 영어 한 과목의 비중보다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8시간씩 각각 잡았고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주간 복습 시간이 있죠.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한 수학, 국어 이런 공부들은 굵직하게 하는 공부들인데 이걸 한 주 동안에 다 공부해놓고 기억에 남느냐? 아니죠. 또 그냥 다 뭔가 잊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지기를 하는 시간. 예를 들어 수학 문제집을 쌓아놓고 별표 친 것만 다시 푼다든지 이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4시간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선생님이 예상으로 한번 칸을 채워본 거예요. 이 친구 이제 매일 아침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탐구를 집어넣어놨어요. 보통 탐구 같은 과목은
인강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저녁 자습 시간에 계속 듣고 있다던가 이제 이렇지 하지 않고 그냥 나만의 연교실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1시간씩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짜봤고요. 자, 그 다음에 월요일날 첫 자습. 대부분 선생님 첫 자습을 같이 국어로 지금 깔아놨죠. 왜냐하면 요거는 수능 시간표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수능 첫 시간이 국어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모든 자습의 처음도 국어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수학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1시간 정도 영어 공부하는 뭐 이런 스케줄을 월요일 날 깔아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시간이 이렇게 날짜별로 과목 배분 시간에 맞춰서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탐구를 이렇게 좀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리고 주말로 좀 깔아놨는데요. 왜냐면 학교나 학원에서 탐구 시간은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탐구라는 과목 특성상 뭔가 묶어서 공부를 할 때 확 느는 그런 기분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탐구 과목은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쪽으로 많이 배치해 놓은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대략 깔아놓은 시간표를 보셨고 이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동성을 갖고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표를 갖고서 움직이는 친구가 월요일날 공부를 했는데 나는 이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수학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영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 영어 시간이 일주일에 7시간 확보가 안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수학을 1시간 더 하느라고 영어를 못한 거니까 다음 날은 수학을 세모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다른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은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수학 공부를 하나도 못했다. 자, 그러면 또 수학 2시간이 뭔가 모자르게 되죠. 그럼 다음 날은 국어를 바꿔주는 거죠. 수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본인이 생각한 이 할당 시간을 좀 탄력적이지만 다 채울 수가 있게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휴식으로 남겨놓은 시간도 사실 공부가 좀 더 필요한 주라면 휴식 시간을 과감하게 공부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꼭 일주일에 해야 되는 자습량도 좀 채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면 휴식 시간을 좀 줄여서 공부를 할 수도 좀 있는 거고요. 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위클리 플래너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좀 굉장히 지금 극한 자습 시간을 제시한 거이긴 하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강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일주일에 자습 시간을 한 40시간 정도는 꼭 채워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0시간은 사실 미니멈 한 시간인 건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57시간을 일주일에 공부하는 친구랑 40시간을 공부하는 친구랑 무려 일주일에 17시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에 40시간 공부하는 친구도 힘들고 57시간 공부하는 친구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 매 주마다의 이런 자습 시간의 차이가 수능 때까지 쌓인다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주중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 정도고요. 주말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정도인데 보통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주중에 무리를 해서 이렇게 막 한두 시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들을 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지금 공부를 더 한다고 보면은 월화수목금 한 10시간 정도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예 오전에 공부를 못해.
근데 이제 오후에라도 나오면 다행인 건데 이제 오후에도 못 나오는 날이 생겨.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밤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수업 시간에 조는 일들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 시간에 잠을 보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늘 피곤해요. 왜 우리가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한 밤에 4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낮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수업 집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능날 몇 시부터 시험을 보시죠? 1교시 8시 40분에 시작을 할 텐데 그때 가장 맑고 초롱초롱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절대로 수능은 밤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밤에 공부하면 뭔가 조용한 그 가운데 공부가 잘 되고 막 몰입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희열이 느껴지는 거. 선생님도 경험을 해봐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밤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밤에 수면 시간이 적으면 어때요? 낮에 피곤한 건 당연한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리듬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간 계획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밤에 잠은 꼭 12시에서 1시 정도는 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부가 아주 잘 된다 하더라도 2시를 절대 넘기지는 않았으면 하는 2시를 넘기는 날이 매일매일은 되지 않았으면 하는 한계 선생님의 이제 바람인 겁니다. 주간 계획표를 짜는 방법은 선생님이 학창 시절부터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러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검증이 많이 된 방법이기도 해요. 선생님도 사실은 할 일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막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계획한 일이 잘 돌아가지 않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에 다시 선생님이 주간 계획표를 짭니다. 자, 선생님의 계획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선생님의 계획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가요? 지금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월화수부터 지금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는 장소가 지금 여기 다 쓰여져 있고요. 선생님 약간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오피스에서 계속 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이동이 많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동 수업을 하고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칠해놓은 이 부분들 있죠. 자,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수업 연구 시간 잘 지키기. 선생님도 뭔가 수업 연구를 하기가 싫을 때가 많단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고 수업 연구는 무조건 14시간 정도는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골프라던가 아니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시간도 이렇게 할당을 해놨고 특별히 또 가족들과 함께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뭐 장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집 청소를 한다든지 부모님 댁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시간도 할당을 했고요. 자, 그리고 리딩 시간이 있죠. 올해 선생님 목표가 좀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서 시간도 3시간 정도는 픽스를 시켜놨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에 자유롭게 선생님이 선생님도 스픽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스피킹 연습, 또 발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시간으로 선생님이 할당을 해 놓았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이 안에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빈 시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 시간들도 선생님이 어때요? 자유롭게 잘 쓰면서 또는 정해놓은 시간들을 좀 바꿔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주간 계획표 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빈 양식을 첨부해 둘 테니까 자유롭게 출력하거나 태블릿 쓰는 친구들은 태블릿에 바로 PDF 옮겨서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 주간 계획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에 대한 할당을 잘 잡으시고 실천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 하고 싶은, 놀고 싶은 걸 참아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주간 계획표가 차곡차곡 잘 쌓여가는 그 느낌을 갖고서 공부할 때 보다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요. 균형 있는 학습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한 단계 더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다모임 수능 생활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